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래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가장 주목되죠. 외신들 뭐라고 그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도 이맘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예상 밖의 2018년 신년사 내용, 거기서부터 우리 정부의 오랜 유화 손짓이 결실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극적 반전이었죠. 네. 예. 그래서 올해도 외신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예년보다 더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동시에 경고. 대체적으로 외신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가지 대화 의지 동시에 경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만 놓고 보면은 지난해와 비슷한데요. 구체적으로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외세가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핵무기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미국의 CNN 방송이 이 지점을 주목했는데 1일 보도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확고한 비핵화 약속을 확인했고 핵무기 생산 중단 메시지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이 북한에 계속 일방적 요구를 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있었다고 전했고요. 소위 그래서 이제 플랜 B라고 하는 그 언급도 있었다는 건데 네. 하지만 이 새로운 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사용이 아니라 핵무기 생산도 더 이상 안 한다는 것이 진일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네. 어쨌든 뭐 플랜 B도 언급을 했지만 협상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의신들이 그래서 대화 의지와 경고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러면 어디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가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시에 전임 정권들이 일부 제재를 해제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은 실수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북미 대화 과정에서 일부 사전 해제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해제를 요구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분 해제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렇죠. 예. 뉴욕타임스 얘기였고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김정은은 여전히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간다 하는 발언이지만 협상을 유지할 의지의 신호를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남북 정상 간의 세 차례 만남 그리고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올해 한미 군사훈련 중단으로 이 같은 진전이 더 공고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이 대화 의지 쪽에 더 방점이 찍혔다라고 해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주 네.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외신들이 주목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복 차림이었죠. 그렇죠. 2017년에는 넥타이에 짙은 정장 차림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많이 기억하시죠? 같은 장소, 그러니까 같은 주변 배경이었습니다만은 역시 정장이었는데 갈치색이라고 흔히 하죠. 더 밝은 정장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예. 올해는 장소가 그 단상이 아니라 서재 같은 곳에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이 주목을 끌었는데 그러니까요. CNN도 그 점에 주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비해서 자신감 있고 정상적이다. 그러니까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이미지를 더 부드럽게 이제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다 이런 해석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 국가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미국에 대한 대화 의지를 더 표현한 연출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건데 외신들은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에 친서를 보냈던 사실 거기에도 관심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네. 제 아들은 어제 그 TV에서 신년사 하는 모습을 보더니 네. 북한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뭔가 좀 이미지 변화를 분명히 모색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정상국가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언론 외에 다른 언론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영국 먼저 살펴보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의향을 신호를 하면서도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새 길을 모색할 수밖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 경고를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가디언도 해리 카자니스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의 말을 인용을 해서 북한이 대화할 의향이 확실히 있고 미국, 한국과 비핵화를 향해서 노력할 것을 보여줬지만 북한의 방식을 고수할 뜻을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의 DPA 통신 그밖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도 있었다는 사실을 전했고요. 프랑스의 AFP 통신 역시 한미 연합 훈련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신화통신의 경우에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메시지에 더 주목을 했고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길로 가겠다는 경고도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태영호 전 공사는 이번 김정은 신년사에는 제재 해제 요구가 핵심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양하네요, 해석이. 네. 자, 그건 그렇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교체 여기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고문이 있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장관 교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매티스 장관이 사임을 하고 패드릭 셰너헨 부장관이 당분간 대행을 맡게 되는데 그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과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대학교의 로버트 켈리 교수 그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기고문이 나왔습니다. 예. 이 기고문에서 켈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1기 참모진에서 2기 참모진으로 교체할 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능력보다는 충성심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부족의 트럼프 세력이 후임으로 들어오면은 미국의 동맹 관계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해고된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이 바로 미국의 그 동맹 관계의 버팀목, 네. 동맹국과 미국과의 관계의 버팀목이었다. 이 미국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켈리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 매티스 장관이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에 반발해서 결국 떠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지난 2017년이 우리 많이 기억하시죠? 코피 전략이라든가 화염과 분노 또 북한 완전 파괴 이런 수사들이 난무할 때 그리고 각종 대북 공격 옵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위기가 있었던 그 당시에 매티스 장관은 공개적으로 여기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주변을 보면은요,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맥메스터 국가안보부 장관, 그 다음에 틸러슨 국무장관, 그러니까 모두 이 강경파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홀로 일관성 있게 협상을 우선시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네. 매티스 장관은 이 시기에 주요 군사 행동을 실시하기 이전에 협의할 것임을 한국에도 꾸준히 신호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 태도를 보인 시기 내내에 이 난제를 능숙하게 처리를 해왔다 이렇게 전한 거죠. 네.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던 매티스 장관이 떠나게 되면 네. 그러면 이 동아시아 대북 정책 여기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결국 그 말입니다. 이제 특히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그러니까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거래 방식을 취하기보다 동맹 관계 이것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가 떠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방위금 분담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한 겁니다. 이미 요구하고 있죠. 네. 예. 이제 그게 더 심해질 거라는 예, 건데 예. 한마디로 켈리 교수는 그 매티스 장관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한을 공격하거나 또 돈 문제로 주요 동맹 관계가 와해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의 후임으로 나태한 자신의 충성파를 발탁한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참 귀담아 들어야 할 기고문이고요. 그리고
한국 구축함하고 일본 초기 기간의 레이더 조준 논란. 네, 지난주에도 들어봤습니다만 일본 언론 후속 보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좀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28일 보도에서 일본이 관련 동영상을 공개한 것, 그 사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사실관계를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29일 보도에서는 한국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이 문제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를 했고요. 일본 국내용이다. 네. 예. 그리고 29일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의 동영상 공개와 관련해서 일본 국내 여론 대책용 의도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바꾸지 않는 한국 측의 초조함을 느낀 총리 관저가, 그러니까 일본 총리 관저죠,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9일 아사히 신문은 이 동영상에서 음성은 일부 소거됐지만 영상은 편집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측이 주장하는 저공 비행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 레이더를 이용해서 북한 선박을 수색하고 있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네. 그 뭐 전 해상 자위대 장성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토 가나자와 그 공대 교수는 한국 측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9일자 니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당시 악천후로 모든 레이더를 총동원 했지만 당시 날씨는 좋았고 파도도 잔잔했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평행선이네요. 네, 동영상 공개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동영상 공개 후에 일본이 오히려 더 공지에 몰리고 있다는 식의 보도인데, 그렇죠. 일본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또 다음 뉴스 뭘 볼까요? 영국 가디언지에서 우리나라 성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12월 28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한국의 청소년 교육 과정 속에 만연한 성차별에 대한 비판인데요. 네. 한국 교육부가 2015년 마련했던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성교육 표준안이 상당히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은 이 표준안에는 여성은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고 남성은 재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뻐야 하고 남성은 돈 잘 벌어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때 2015년 그 발표되자마자 비판 여론이 워낙 강해서 네. 내용 다 폐기하고 수정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보도, 가디언 보도를 보고 좀 기본 조사는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당시에 성교육 표준안이 이제 개발돼서 학교에 배부됐을 때에 이미 한국에서 이제 시대착오적이다, 그 편향적이다, 이렇게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그 자체는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된 교사용 학습 자료를 누리집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그 교사용 학습 자료들을 수정해서 2017년 4월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료를 내보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학습 자료에는 여전히 상대방의 성적 요구는 거절하면 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가해자 교육보다 피해자 대응하는 그런 위주의 그 관점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런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 또는 수정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도 좀 문제가 있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 3월에는 교육부에서 이처럼 이제 문제가 된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내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올해가 되는 것이죠. 예. 올해 상반기에는 개편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네. 이번엔 좀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네요. 네네. 뭐 마지막으로 짧게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네, 미국에서 한국 음식 알리는 한 광고에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등장을 해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재미 한국 교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홍콩의 문회보가 전했는데요. 예. 이 31일자 보도입니다. 한국의 한 음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이바돔이라는 업체가 미국 현지 광고를 했는데, 여기에 일본 전통 여성 의상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등장을 하면서 하하. 교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네요. 네,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 여기에 대해서 해당 업체는 미국 진출을 위해서 미국의 게이샤하우스라고 하는 그 한국 교포가 경영하는 일본 식당하고 협자를 해서 그 파트너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니까 이 광고에는 자신들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일식과 한식 사이에 혼돈을 줄 여지가 있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도 빨리 내려야 되겠네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